교수님의 명언 산책 블로그입니다. 대비 효과, 더 끔찍한 상황을 상상하라. 발 없는 사람은 보기 전까지 내게 발이 없다는 사실을 슬퍼했다. 페르시아 속담입니다. 요 내용은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을 겪을 때가 많다. 중요한 시험에 떨어지거나 운전사고가 나기도 하고, 가족 중 누군가가 못마땅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이가 공부를 못할 때도 있고, 질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하지만 어, 시달리기도 한다. 그리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실연을 당하거나 이혼을 당하기도 한다. 그럴 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상황이나 상대방에게 분노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분노감이나 적개심을 자제하지 못해 폭력을 저지르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살인이나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을 상상하는 대비 효과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대비 효과. 교수님,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수강생인 남학생이 ROTC 단복을 입고 연구실로 찾아왔다. 그는 괴로운 일이 있어서 나의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어본 즉 2년 정도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친구가 한동안 자기를 멀리만 하다가 얼마 전에는 헤어지자고 했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장 친구가 그 여자친구가 더 좋아졌다는 것이다. 워낙 내성적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괴로워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공부는 물론이고 심지어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일조차 그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죽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자기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그 여자가 감쪽같이 자기를 속이고 배신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뉴스에서 보는 것 같이 치정살인 사건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자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렵다라는 것이었다. 이 젊은이가 절망감과 분노감에 벗어나도록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조언을 하는 대신 곧바로 수업에 들어가야 하므로 이야기를 길게 나눌 시간이 없다고 하고 지금 그에게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26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10년 후 자네가 36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서 그 여학생과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아이 3명이나 낳아 잘 키우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아이들마저 팽개치고 집을 나갔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자네와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 그리고 친자 확인 결과 아이 3명 모두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상상해보고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자고 생각했다. 어, 이때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났습니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현명하게 이 대비 효과를 잘 설명을 해주시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나를 다시 찾은 그 남학생은 한결 표정이 밝았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 교수님,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찌 보면 그 여자에게 감사할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결혼을 하고 아이를 3명이나 낳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정말로 살인이라도 저지르게 될지 모릅니다. 10년 후 아이를 3명이나 낳고 배신을 당한 일을 비교하니까 지금 헤어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나중에 더 좋은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헤어지자고 해준 게 오히려 고맙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10년 후라는 것을 가정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또 대비 효과로 하니까 더 많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찾은 희망의 근거. 정신과 의사 닥터 프랭클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지옥에서와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활을 했으며 그곳에서 아내를 비롯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그는 수용소 생활을 생생하게 그린 죽음의 수용소와 생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들에서 그는 중노동, 굶주림, 추위, 질병과 정신적 학대 속에서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끔찍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을 순간순간마다 더 끔찍한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더 끔찍한 상황, 대비 효과. 계속 대비 효과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예컨대 그가 겪었던 새로운 일 중 하나는 이에 물려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낮 동안 중노동에 시달리고 불빛 하나 없고 천장에 고드름 매달려 있는 막사의 추위 속에서 이를 잡는 일은 정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공습 경비가 울리고 전등이 꺼져 이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 비해 지금은 이라도 잡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물론 불이 켜져 있어도 모든 이를 잡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몇 마리라도 잡을 수 있으면 한 마리라도 못 잡는 것보다는 훨씬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의 고난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는 데뷔의 기술이 프랭클은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견디고 살아남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가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어떤 사람이 유대인 포로를 생활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끔찍했었냐고 물었다. 그 사진은 선반 같은 위에 피골이 상접한 채 빼곡하게 누워 멀뚱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포로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프랭크는 사진을 보여준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떤 순간의 고난이 비록 참기 힘든 것일지라도 결코 가장 처절한 것은 아니다. 어떤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보다 더 험한 상황이 있음을 인정하면 희망을 가질 근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그의 대비 효과, contrast effect에 대한 체험은 후일 역설적 의도, paradoxical intention이라는 심리 기법, 심리치료 기법의 토대가 되었다. 일상 속의 대비 효과의 위력. 늦가을로 접어드는 어느 날 잠에서 깬 둘째 아이인 딸이 내게 여기저기 모기가 문 자국이 있다는 다리를 보이면서 짜증을 낸다. 아빠, 어제 저녁에 모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단 말이야. 지금도 가려워 죽겠어. 이렇게 그래서 아빠는 하나도 안 물렸는데? 라고 물었다. 그러자 왜 모기가 나만 무는 거야지 모르겠어. 라고 더욱 짜증을 부렸다.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은 멀쩡하다는 것에 더 화가 난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땡땡아, 너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 읽어봤지? 오체 불만족. 그 책의 저자처럼 모기가 물 수 있는 팔다리라도 없는 게 낫겠니? 아니면 모기가 물 수 있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낫겠니?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딸 아이의 표정이 달라졌다. 뿐만 아니라 말투까지 공손해졌다. 물론 다리가 없는 것보다야 낫죠. 아들과 딸이 30살이 넘었는데 취업에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인데 정말 고민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자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자 법륜스님이 이렇게 즉답했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 교도소에 간 자식도 있고 결혼 후 불화로 인해서 이혼해서 할머니께 손자를 바치는 자식도 있으니 사업이 망해 부모 주머니를 다 털어가는 자식도 있는데 아주머니 자제분들은 참 효자네요. 그러자 아주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하게 변하면서 우와,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감사하네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대비 효과의 위력이었습니다. 오감을 동원해서 생생하게 상상하라.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더 처참한 상황을 상상한다면 웬만큼 부르는 약과로 느껴진다. 힘들고 괴로운가? 그렇다면 그 괴로운 일을 글로 적어봐라.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더 처참하고 끔찍한 상황을 적어보라. 예를 들어 실직을 당했다면 실직한 날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상황이나 사람을 떠올려봐라. 운전 중 접촉사고를 당해서 짜증이 난다면 고속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의 과실로 온 가족이 사망한 사건을 떠올려 보라. 그 아이의 성적이 안 좋다면 가출한 아이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간 상황을 상상해 봐라. 대비 효과. 현재의 고통을 상상 가능한 최악의 상황과 비교하여 괴로움을 경감하고 희망을 찾는 심리 기술이다.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악의 상황을 생생하게 구체화해라.
단순히 최악을 생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오감을 동원해서 가능한 한 가장 끔찍한 상황을 머릿속에 영상처럼 경험해 봐라. 시각, 청각, 신체의 감정적 고통까지 생생하게 느낄수록 현실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극대화된다. 둘째, 대비의 순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언어로 표현하라. 대비의 힘은 최악의 상황과 현재 상황 사이의 거리감을 깨닫는 순간 나온다. 끔찍한 상상 후에 그래도 다행인 점을 찾아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있어서 다행이다. 같이 긍정적인 요소를 명확하게 찾아내서 자신에게 선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행이라는 감정이 감사함으로 전환되고 현재 가진 일에 집중하는 힘을 얻게 된다. 셋째, 대비 효과를 건설적인 행동 변화의 동력으로 활용해라. 대비 효과는 심리적 위안을 넘어 건설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여보, 이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현재의 고통을 통해 현재의 삶의 의미나 배움의 기회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해라. 현재의 고통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도권을 회복해라. 이 세 가지 전략은 현재의 불행을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인식하고 역경 속에서도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면서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키포인트. 현재의 불행과 고난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하고 끔찍한 상황과 대비시킴으로써 고통을 줄이고 보다 평화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대비 효과라고 한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그보다 더 험하고 끔찍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 희망이 보인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가능한 한 최악의 상황과 비교하라. 지금 겪는 불행이 그나마 다행이야 라고 느껴본다면 건설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다. 와, 대비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대비 효과를 하다 보니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